빚을 갚아라. 이번엔 내 차례다. 전 세계를 뒤흔든 한마디에 용산과 워싱턴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장소는 지구 반대편 중동. 말을 들이는 순간 국가안보와 국익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덫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묵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상대는 즉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켜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노골적인 안보 볼모잡기. 그러나 이 협박 직후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미국 정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초강력 맞불 작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백악관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습.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일본, 중국, 북한까지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훈련 일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 속에는 한미동맹, 북한의 핵위협, 중동전쟁, 전시작전 통제권,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까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일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조용히 쌓여있던 질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동맹은 과연 무엇인가? 미국이 원하면 한국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안보의 중요한 결정을 남의 나라 분위기에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감정만으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무조건 큰 소리 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왜 세계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지 가장 쉽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부적자라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이란 관련 노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파장이 컸을까요?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 실력은 좋아도 서로 언제 움직이는지, 누가 어디를 막는지, 위기 상황에서 누가 지휘하는지 맞추지 못합니다. 전쟁은 축구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수많은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규모 침투, 사이버 공격, 국지 도발, 전면전 가능성까지 가정해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움직이는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합동 모의 훈련입니다. 불이 난 뒤 소화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소방대가 미리 역할을 맞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축소된다는 소식은 단순히 군사훈련이 줄었다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미 사이의 틈을 노립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가 서로 불편해 보이고 연합훈련이 약해 보이고 미국의 방위의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흔들리면 일본의 안보 계산도 달라지고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여러 나라의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한마디가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한국에 중동 관련 협조를 요구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갈등,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에너지 수송로 보호,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에 매우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한국도 원유와 가스를 많이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바닷길이 막히거나 전쟁이 커지면 한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중동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는 것과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핵탄두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군사자원과 장병을 위험한 해외 분쟁, 지역에 보내는 일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으니 한국도 미국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동맹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과 장병의 생명,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부탁했다고 해서 무조건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고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동맹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동맹이냐 자주국방이냐,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동맹을 더 굳게 지키면서도 국가의 생명선이 걸린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의 외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지켜본 많은 국민이 가장 크게 느낀 점도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한국은 이제 언제까지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먹을 것도, 돈도, 공장도,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가 됐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으며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미사일, 군함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만 쓰는 산업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여러 나라가 선택했고 K2 전차는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FA 호십은 한국 항공산업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 차세대 호위함, 잠수함, 레이더, 미사일 체계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영역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과거처럼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가 아니라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협력하고 어떤 기준으로 거절할 것인가가 돼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국익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가? 우리 국민과 장병을 지킬 수 있는가?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가? 외교적으로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어떤 파병도 어떤 군사협력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만 해주는 나라일까요? 이 질문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억지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만나는 동북아 핵심 지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연합 방위 체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산업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방산,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까지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과 전략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즉,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전략적 동맹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진 힘을 제대로 준비할 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전작권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을 누가 중심이 되어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날짜만 정해놓고 무조건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실제로 지휘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전환하겠다는 방식입니다. 한국군이 전쟁 상황에서 연합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정찰과 감시, 통신과 정보 공유, 지휘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조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의 동맹을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군이 중심이 되고 미국은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는 더 성숙한 동맹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한국이 지휘 능력을 갖출수록 미국도 한국을 더 대등한 파트너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최종 완료 시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이후 검증 절차와 한미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전환 일정을 논의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입니다. 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총과 전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눈입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져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찰위성, 고성능 드론, 해상 초계기, 조기 경보 체계, 사이버 방어 능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움직임을 포착하고 잠수함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추적하고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멈추지 않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멈출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와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북한의 움직임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준비하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형 삼축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실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보고 날아오는 것은 막고 공격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잠수함은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명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훨씬 오랫동안 바닷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오래 작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을 찾고 추적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장보고 N 사업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목표는 첫 함정 진수를 2030년대 중반으로 잡고 있으며 실제 전력화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만들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을 정비하고 운영할 기반이 필요합니다. 승조원을 길러야 하고 원자력 안전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 확산 문제도 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이제 이런 도전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방위산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입니다. 무기는 전쟁이 시작된 뒤에 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평소에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약을 충분히 비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져도 스스로 고장난 장비를 고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무기 한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버틸 수 있는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능력과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방위산업과 연결하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 스스로 전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국방력입니다. 여섯 번째는 외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국방력만 생각하지만 강한 군대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외교가 무너지면 군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 중동 국가들과도 협력을 넓혀야 합니다. 방산협력, 정보공유, 해상안보, 공급망,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까지 여러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가 한 명뿐인 나라는 선택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와 신뢰를 쌓은 나라는 위기 때 더 많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에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 분명한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 국민의 생명, 경제의 안정, 한반도의 평화.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외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안보를 남의 결정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맹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힘도 더 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약하면 동맹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강하면 동맹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강한 나라는 협박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상위 제조업 국가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방산, 문화와 기술에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한국군은 세계 상위권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더 이상 안보 문제를 남의 이야기처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병이 왜 위험한 곳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안보는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정부도, 군도, 정치권도 더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무모하게 싸움을 찾아다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안보를 흔들려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누구와도 불필요하게 적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강한 길입니다. 강한 동맹, 강한 국군, 강한 방위산업, 강한 외교,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국민적 자신감.
이 5가지가 함께 갈 때 대한민국은 어떤 외부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안보 전략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은 더 빨리 강화돼야 합니다. 전자권 전환 준비는 실력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계획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외 군사협력 요청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한 가지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 기준 앞에서 당당하게 답할 수 있다면 한국은 미국과도 더 좋은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존중받는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전자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 독자 정찰 능력 같은 자주국방에 더 속도를 내야 할까요? 혹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을 동시에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강한 동맹이 먼저다. 자주국방이 먼저다. 둘 다 동시에 해야 한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앞으로 국뽕호랑이가 다룰 미국 안보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리아어흥은 앞으로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안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 정세를 쉽고 분명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선택지를 만들고 우리의 국익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